안녕하십니까. 건치신문TV. 오늘은 그동안에 이제 건치신문TV에서 방송됐던 여러 컨텐츠들을 다시 한번 훑어보고 다시 한번 논의도 해보고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변함없이 늘 성명서를 읽어주고 계시고 요새는 조금 뒤를 읽고 읽어주고 계시는 건치 대표님이신 김영성 대표님 옆에 계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이네요. 자, 우선 제가 했던 내용을 보면 뭐 공공병원에 대한 얘기가 있고 정부의 데이터 관리에 대한 그런 얘기들이 있었고 원격 의료에 대한 얘기도 총 정리를 했어요. 이제 또 김영성 대표님께서는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 그리고 코로나 백신 지재권, 그리고 백신과 코로나19의 치료 인력 수당을 건보 재정으로 지출한 거, 이런 내용들을 했었는데 좀 기억에 남는 게 있나요? 일단 뭐 코로나 백신 지재권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이제 사람들이 잘 모르는 내용이긴 했었는데 이게 논쟁이 됐을 때는 지적재산권 되게 중요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적재산권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많이 알려드리게 돼서 좀 기뻤고요. 지금 다시 업데이트된 게 한 두 가지가 있는데 건강관리 서비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데이터에 관련된 거였는데요. 얼마 전에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6개 우리나라 메이저 보험 회사에 데이터를 주는 거를 허락을 했어요. 현재는 이제 사람들 눈치를 보니까 감염 처리된 거 다 주진 못하고 통계 숫자만 지금 넘기고 있는데 아마 차차 실제로 뭐 감염 처리된 통계 정보 자체를 통째로 이제 보험사로 넘어간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의 건강 정보가 이제 6대 보험사와 함께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실로 통탄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게 코로나 백신 지재권 하면서 지재권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저도 이 비슷한 내용이 이 마이데이터 사업 컨텐츠를 제작하면서 보니까 이게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던데,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법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의 과정을 보면 보험회사가 임의로 정보를 갖다 쓰는 거를 시민단체들이 막 반발해서 이거 불법 아니냐 막 했더니, 그러면 정보를 안 갖다 써야 되는데 불법이야? 그럼 법을 바꿔야 되겠네? 그리고 법을 바꾼 거야 지금. 독특하게 이 문제를 해결했는데, 이게 좀 그럴 수도 있잖아요. 좀 감추고 싶은 자기 비밀이 있을 수도 있고, 혹은 또 정말로 프라이버시에 관계된 질병일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보험회사들이 다 알고서 막 하게 되면 좀 안 좋은 거 아닌가 이러면. 그렇죠. 건강에 대한 정보는 굉장히 중요한 거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실손보험에 드는 이유는 언제 암에 걸리면 이제 생계가 위험이 닥치니까 그런 안전장치를 위해서 이걸 거는 건데, 건강한 사람들은 거기서 다 빠져나가고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을 거꾸로 속간해서 그 사람들에게 보험료를 많이 받거나 가입하지 않을 수 있는 기회가 보험사로서 더 열리는 거죠. 좀 어려운 말로 이런 거를 뭐 위험의 계층화라고 하는데, 가난하고 못 살고 뭐 그런 사람들일수록 더 위험해지는 것이고, 또 여유 있는 사람들은 더 안전해지는 사회로 이제 분화되는 것들이 바로 이런 개인 데이터를 그 민간 보험에게 넘기는 그런 일들이 가져오는 결과입니다. 이게 이제 위험한 게, 우리가 보면 보험회사에서 나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주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제 동기 중에 이 김모 씨가 있어요. 그분이 이제 어디가 안 좋아서 군대도 안 갔는데 훈련 받으면 안 될 정도로 심각한 지병이 있었는데, 나중에 내가 이제 공중보건이 마치고 이제 개업하고 이러면서 종신보험을 들었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 넌 종신보험 안 들었어 하니까 자기 못 든 내가 안 드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안 받아준다는 거지. 그 질병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도 좀 보험도 들고 이렇게 해보려는데 그거 안 받아준다는 거지, 그 질병이 있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게 아니라 이제 병이 있을 만한 사람들 다 걸러내는 거지. 사실은 보면 보험은 한 20년 동안 내가 부었는데 생각해보니까 나는 쌩쌩해. 근데 정작 보험이 필요한 거는 군대도 못 갈 정도의 지병이 있는 사람이 이제 질병 위험이 높잖아. 근데 얘는 이제 보험에 안 받아주는 거지.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자동차 보험인데 운전을 많이 하는 애들은 이제 보험을 안 받아주는 거지. 그리고 운전을 안 하는 장롱면허들만 보험을 쭉 받아주는, 이럴 수도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것들은 회사 임의대로 이렇게 판단을 해서 하게 되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활용하는 많은 것들이 제약이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 한 가지만 더 첨언을 하면, 보험 가입할 때 자신의 어떤 중대질환인가 이런 거를 미리 고지하지 않으면 나중에 그 보험금을 받을 수도 없게 돼 있어요. 이미 충분히 그들에게 우리는 건강 정보를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보험사 입장에서는 그거 말고 더 이익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병원에 갔던 기록 같은 것들까지 다 갖고 싶다라는 것이고, 이 사람들은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럼 그걸 가지고 있는 정보 자체를 또 가공을 해가지고 맞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하는 거예요. 아, 당신은 당뇨에 걸릴 위험이 몇 %가 있으니 내가 제안하는 이러이러한 약을 좀 드시거나 건강식품을 좀 드시거나 우리 제휴된 체육관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하셔라. 이런 식으로 건강한 사람들은 건강한 사람대로 사업을 하고 또 몸이 약한 사람들은 또 배제를 하고 이런 것들을 한다는 거죠. 우린 충분히 정보를 주고 있어요, 이미. 근데 요새 이게 데이터에 대한 게 저도 마이 데이터 사업 이거를 하면서 이렇게 컨텐츠를 제작하면서 보니까 이걸 이제 보험회사에서 받아가지고 익명 처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개인정보를 지우고 근데 이제 배치를 같이 해보면 이 사람이 누군지 그러니까 이름을 모르는 거지만 이 사람의 내용들을 쭉 알 수 있는 거죠. A라는 사람인데 뭐 성북구에 살고 50살이고 치과 의사고 허리가 좀 이제 아프고 목도 아프고 두통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A라고. 근데 그건 누가 보더라도 저거 김철신 아니야?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또 무서운 거는 뭐냐면 최근에 계속 추진하고 있고 거의 이제 하는 게 이걸 한번 써. 그래서 이제 자기들은 다 썼어. 별 필요가 없는 정보면 이걸 또 팔아. 그래서 보면 우리 가끔 나는 이제 페이스북에서 화분을 하나 샀는데 갑자기 나한테 꽃 광고가 막 뜬다든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불쾌할 수도 있고 그치. 악용될 소지가 굉장히 많은 거죠. 악용될 소지가. 그리고 저는 좀 기억 남는 게 원격 의료에 대한 걸 정리를 쭉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원격 의료에 대한 얘기를 하면 의료계도 반대하고 건강 관련 시민단체들도 반대를 하거든요. 이런 경우는 굉장히 드물어요. 보통은 의료계는 이제 의협이나 이런 데서는 반대를 해도 시민단체나 건강단체에서는 이거는 해보지 그래? 의협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하지만 요 문제만큼은 원격 의료는 위험해요. 일치되는 견해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요거에 대해서 다른 전문가들이 아닌 사람, 그러니까 특히 자기가 전문가인 줄 아는 경제 관련된 사람들은 이걸 안 하는 게 우리나라 대표적인 병폐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걸 산업으로 안 키우면 도대체 어쩌려는 거냐 이렇게 해서 조사를 쭉 해봤어요. 미국이나 이렇게 해서 산업이 어떻게 돌아가느냐 이렇게 조사해봤더니 아이고 뭐 이렇게 되는 것도 하나도 없고 뭐 그냥 큰일 날 뻔했어. 돈 다 날라갈 뻔했어. 그러니까 거기서도 지금 산업화가 여의치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미국하고 이런 데서 원격 의료가 제기되는 이유가 진료비가 너무 비싸. 그렇지. 그래서 이거를 어쩔 수 없이 원격으로 대체하겠다 하는 거거든요. 근데 원격 의료로 대체한 비용이 우리나라보다도 비싸. 그래서 야 이거 우리나라에서 굳이 이거를 원격으로 할 필요가 있나? 의사들이 좀 들으면 화나겠지만 뭐 충분히 의사들이 해도 되는데 이걸 왜 하지? 하는 거죠. 근데 미국은 뭐냐면 원격 의료로 해서 사실은 걸러내는 거예요. 이걸 본격적인 진료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병원에 가고 싶은데 못 가? 그러면 반값에 원격 의료 받고 이걸로 그냥 만족하고 넘어가는 이런 정도고 두 번째 활성화하는 게 중국이거든요. 근데 중국은 의사가 없어. 중국이 워낙 크잖아요. 그러니까 원격 의료 이용자가 막 5억 명 막 이래. 그래서 보니까 사람도 너무 많고. 그리고 사람이 너무 많은데 의사가 부족하잖아요. 의료 인력이 부족하니까 거기서 쓰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국은 보면 의사들에 대한 처우가 그렇게 좋지가 않더라고. 그러니까 의사가 양성이 많이 안 되고 그리고 의사들이 별로 없으니까 거기서 제대로 진료받으면 되게 힘든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의사들이 여기 뭐 어디 종로만 해도 그냥 치과 가보면 빽빽하잖아요. 그래서 어디나 다 있고 사실은 원격 의료 장치를 세팅하는 비용보다 의사가 가는 비용이 더 싸잖아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그렇게 잘 갖춰진 시스템을 활용하는 게 훨씬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콘텐츠를 한번 보시면 자세한 내용들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기사 읽어주기와 성명서 읽어주기 이 얘기를 했고 이제 좀 부지런히 우리도 새로 또 읽기 시작해야지. 안 읽어주기 시작한 지가 지금 석 달 넘어서 이제 슬슬 이제 읽어주기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건치신문 TV 역사상 최고의 조회수를 거둔 거죠. 지금 현재 이 녹화를 하고 있는 7월 15일 현재 2,000회를 넘은 컨텐츠가 있어요. 박수 한번 치고 갑시다. 그래서 요거는 한번 얘기를 하고 넘어갈까요? 어땠어요? 이 문병 총정리. 녹화하는 날 제가 여기 있었는데요. 사실은 별로 재미없었거든요. 그러게. 저는 좀 걱정이 됐었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그래도 호응을 하시니까 좀 신기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신기했던 게 녹화를 하면서 이게 좀 애매하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이건 좀 많이 웃긴 것도 아니고 많이 전문적인 것도 아니다 했는데 평이 굉장히 좋았어요. 무엇이 그렇게 인기가 있었나 봤더니 조남욱 선생님 되게 편안하게 설명을 잘해줬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설명해주는 이런 내용들은 앞으로 좀 꾸준히 건치가 좀 제공해야 되지 않나. 특히나 너무나 상업적인 정보들이 넘쳐나는 이럴 때 이제 좀 건치가 제대로 된 건강 정보를 전달하는 게 참 좋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뭐 거 있으면 뭐 어느 영상이든 좋으니까요.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희가 알려드릴게요. 요새 우리가 사실은 이런 임상적인 컨텐츠를 만드는 이유도 너무 많은 가짜 정보들이 난무하니까 그 다음에 약간 이게 질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때문에 뭔가 신뢰성 있는 기관에서 정확한 정보를 주자. 그리고 뭐 헤매지 말고 어쨌든 건치신문 TV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시라. 이런 하나의 기준점을 제공해 드리려고 저희가 임상의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요. 뭐 다른 충치가 궁금하다. 뭐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 얼마든지 댓글로 질문해 주시면 저희가 그 컨텐츠를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심과 애정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자, 다음은 제가 대담을 많이 했어요. 네. 이제 코로나19와 공공의료 그리고 장기 시험 전략 그리고 부경건치 그리고 캄보디아 친구들에 대해서 했는데 그럼 간단히 좀 짚어볼까요? 그 코로나19와 공공의료 우석규 선생님 나오셨어요. 네. 어떠셨죠? 우석균 선생님이야 뭐 워낙에 달변이시고 아는 게 워낙 많으시기 때문에 재밌었는데 중요한 건 이 공공의료에 대한 우리 건치신문이 관심을 가지고 그 다음에 뭐 코로나 때문이기도 했지만 결국은 그래서 공공의료에 대한 주장의 목소리가 굉장히 커졌어요. 그 이후에 커져서 제가 알기로는 단체도 만들어졌고 그리고 이제 예산도 편성해라. 그래서 실제로 몇 개의 공공의료 병원에 대한 예산이라든가 이런 계획이라든가 실제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요 대담이 굉장히 정리가 잘 됐어요. 굉장히 잘 맥을 짚어서 얘기를 해주셨고 그리고 또 이 내용들을 그냥 한번 방송하고 마는 게 아니라 이 내용들이 그대로 시민사회 요구로 이어져서 지금 되고 있고 그때 제기했던 문제들이 최근에 나타나고 있기도 그렇죠. 하고 이 뭐 대표적으로 제기됐던 문제가 더 이상 이렇게 인력들을 갈아 넣는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과 여러 가지 뭐 민간 병원들과의 관계 이런 얘기들은 지금 이 시점에 미리 예견하고 한 것처럼 굉장히 적합한 얘기들이어서 다시 진지하게 들어봤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좀 독특한 그 컨텐츠였죠. 시험의 전략인가 허은범 선생님이 쓰신 책을 가지고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이 내용은 또 직접 들으셨잖아요. 네. 그래서 어떠셨나요? 저는 이제 고등학생 딸을 둔 입장에서 진지하게 임했는데 재밌었어요. 재밌었고 정말 그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던 그 허은범 선생님의 청춘 시절이 녹아있는 것 같아서 짠하기도 하고 우리 딸을 생각하면 또 짠하기도 하고 그런 느낌으로 보았습니다. 이 허은범 선생님 얘기를 보면서 저는 공부에 대한 것도 접하는 것도 있지만 허은범 선생님이 살아온 걸 쭉 보면서 얘기 들으면서 공부에 대한 이렇게 동기부여가 좀 됐을 것 같아요. 또 이제 시험에 성공한 사람보다 시험에 실패한 사람들이 보기에 다시 한번 해봐야지 하는 용기를 주는 그러니까 방법 자체보다 이렇게 나무보다 숲을 보여주는 그런 느낌이어서 이 컨텐츠는 굉장히 괜찮았어요. 다음에 부경건치 지부에서 왔었어요. 부경건치 분들 3분 초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 좀 깜짝 놀랐어요. 저도. 일이 장난이 아니고 또 스케일도 장난이 아니에요. 이거 지금 감상이 대표로서 남달랐을 것 같은데요. 일단 뭐 한 가지 일의 스케일이 기본이 10년이고 뭐 좀 더 하면 뭐 15년 그런 일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리고 그 국내에 한정되는 게 아니고 국제적인 일들을 하고 뭐 이주 노동자 문제, 인권 문제, 뭐 전쟁에 대한 것들 뭐 너무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어서 사실은 그 서울은 서경지부라고 하지만 이게 서울과 경기도는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모여서 어떤 사업을 집중한다기보단 서울하고 중앙은 좀 비슷한 역할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집행부들만 일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부경 같은 경우에 이제 자주 모이고 근처에 항상 가족들과도 자주 보다 보니까 뭔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시간이라든가 공간이라든가 이런 양과 깊이가 굉장히 좀 남다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보면서 제일 제가 감동받았던 게 탁 치면 고민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심각하게 이건 해야 되겠다 생각하면 그냥 하는 거예요. 시작을 했으면 또 꾸준히 계속 하는 거예요. 그 일상처럼. 그래서 결국에 제가 딱 봤을 때 캄보디아 친구들 같은 경우도 나한테 진료받던 아이가 성장해서 커서 치과의사가 돼서 다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진료를 해줄 때까지 무엇인가를 만드는 사람. 이거는 좀 뭔가를 무슨 다큐멘터리 같지 않아요? 이거는 도와준 거라기보단 같이 살아낸 것 같아요. 굉장히 오랜 세월을 같이 살아내면서 그 말은 멋지다. 서로가 같이 변하는 거지. 캄보디아는 캄보디아대로 우리는 우리 부경건치 사람들대로 서로 성장하고 굉장히 깊은 사람들이 됐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이제 김건수 선생님이 하신 말씀인데 진료를 하면서 스스로가 치유됐다고 그러잖아요. 사실은 진료를 하면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더운데 진료하고 힘들게 휴가 내서 일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치과의사가 됐다는 의미를 많이 좀 찾기도 하고 하는 것 같아요. 정말 나는 건치에서 일을 많이 했다고 생각하는데 진짜 명함도 못 내겠더라고. 일에서 얻은 스트레스 일로 푸는 스타일인 거죠. 특이해. 왜 그러지? 나는 술로 푸는데. 그냥 이 말로 풀어야 되는데 그래서 부경건치는 되게 감동적이었고요. 부경건치의 정신을 살려서 다른 지부는 직접 찾아가 보는 걸로 그렇게 해서 한번 앞에 얼굴이 노력을 색이 되시는데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몇 번 더 시도는 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지부에 좀 찾아가기도 하고 찾아가지 않는다면 이제 요새 뭐 여러 가지 온라인으로 하는 방법들을 강구해서 코로나 때문에 자주는 못 만나지만 오히려 온라인으로 해서 더 가까워지는 계기를 만들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자 그래서 뭐 공공의료 시험 전략 지부하고 대담했던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그러면 가장 최근에 올라왔던 컨텐츠가 기후위기에 대한 거죠. 이 캠페인을 건치가 본격적으로 이제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텐데 대표님이 한번 이 부분은 간단하게 홍보를 좀 해주실까요? 건치신문에는 이미 보도가 됐고 치과계에는 일단 조금씩 알려나가는 중인데 캠페인의 제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실천한다. 그 기후위기의 중요성이나 이런 것들은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물론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회피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한 경향들이 지금 굉장히 급속도로 바뀌고 있다고 생각해요. 특히 이제 기업들의 태도를 보면 해야 되는 건 안다. 근데 이게 잘 안 된다. 그리고 경쟁에 있다 보니까 시장에 치여서 이제 기업들은 그런 상황인데 정부도 이제 언제까지 무엇을 하겠다라는 것들은 대충은 발표를 하고 있지만 뭔가 액션을 취하고 있지는 못한 상황이에요. 흐름이 그렇게 가고 있는데 이러한 정부라든가 기업들이 좀 더 잘 움직일 수 있게 되려면 많은 사람들이 목소리를 좀 내줘야 되고 그중에 건강에 대한 것들 책임지고 있는 보건의료인들이 기후위기는 정말 심각한 것이니 빨리 이것들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이제 저희 건치가 기후위기 비상행동에 준하는 캠페인을 시작하게 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실천다의 뜻은 사실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환경을 지켜야지 이런 것들을 하면 대부분 개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행동들 걷는다든가 텀블러를 쓴다든가 일회용품 줄인다든가 이런 노력들을 생각하는데 실제로 이런 것만 가지고는 탄소 배출을 하는 걸 막아낼 수는 없다는 거죠.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들은 정부와 기업이 나서야 되는 건데 하지만 우리가 그런 행동은 개인이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하면서 이런 것들이 실질적인 효과를 당장에 내지 못하지만 나는 할 때마다 정부와 기업이 이걸 책임져야 되는데 나만 지금 열심히 하네? 이런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의미입니다. 그래서 나는 실천하지만 정부와 기업이 이런 것들을 계속 할 수 있게 난 요구할 것이다. 다짐하고 다짐하는 그런 루틴하게 기후위기에 대해서 고민하게 하는 캠페인을 하자. 이런 것들이 저희가 준비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캠페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제 가방 같은 데 붙이고 다녀도 좋을 그런 배지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세련되게 만들어가지고 나는 이거 진짜 너무 좋더라고. 진심이야. 그래서 이걸 건치로 요청을 하면 너무 많이 요청하면 다 안 드려요. 그러니까 이제 대표적으로 해서 나 열심히 캠페인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 지부나 이런 걸 통해서 요청하시면 한번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고요. 기후위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캠페인 요거에 대해서는 이 홍보 영상도 하나 찍었어요. 그래서 광고도 한번 보시면 좋겠고 보면 탄소 배출의 대부분이 산업, 농업 부문, 에너지 그리고 교통 이런 데서 나오는 거고 내가 이렇게 물 좀 쓰는 건 크지 않더라고.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나는 일회용도 안 쓰고 힘들게 텀블러 가져가서 또 쓰고 하는데 저 탄소의 30%나 배출하는 저 산업이나 이런 애들 막 이러면서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당장 효과는 안 감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번 해보자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우리는 건강 사회를 위한 치과의 사회니까 우리가 제일 앞장서야 되지 않을까요? 그건 이제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의료인이 건강을 위해서 일하는 거니까. 기후위기 캠페인에 관해서는 요게 특별대담 굉장히 전문적이고 이상훈 선생님이 우리나라에서 아마 건강과 기후위기에 대한 최고의 전문가거든요. 이분이 이제 한 내용이니까 1편도 너무너무 좋았다는 반응이 폭발적이더라고요. 나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조회수는 지금 비록 얼마 안 되지만 반응이 본 사람들은 그래서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걸 한번 계속 보시면 기후위기에 대해서 건강에 대해서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건치도 앞으로 캠페인 하면서 계속 기사로든 아니면 영상으로든 기후위기에 대한 얘기는 계속 캠페인 진행해 나가서 한 10년 후쯤 해가지고 야 우리가 진짜 그때 그 캠페인 안 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영상을 한번 10년 토파보기를 한번 할 수 있는 날을 이제 기대하면서 오늘 토파보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적절한 때 시원해지면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